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죠. 아니,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더 요동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시장에 돈이 더 풀리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10만 8천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진짜 고장난 요요도 아니고 투자자들 진을 다 빼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고 시장에서는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베어, 즉 약세론자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불, 바로 강세론자들입니다. 이 양쪽의 주장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약세론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파티는 끝났다. 정신 차려라. 2008년 금융위기급의 엄청난 침체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강세론자들은요?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에피타이저 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상승세가 2026년까지 갈 거라고 자신하고 했죠.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피에르 로차드라는 사람은 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지금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바깥 세상이 시끄러워서 잠깐 이러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 앤드류 혼즈는 말합니다. 비트코인만 쳐다봐서는 답이 안 보인다고요. 시선을 돌려서 더 큰 그림, 즉 지금의 전통 금융 시스템 자체를 봐야 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 주장이 좀 충격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그냥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합법적인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훔쳐서 빚 많이 진 사람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나요? 자, 위기가 터집니다. 그럼 어김없이 중앙은행이 나타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시장을 구하죠. 근데 이건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력한 진통제만 계속 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스템이 우리를 가만히 못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바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위험한 자산에 뛰어들고 심지어 빚을 내서, 즉 레버리지까지 쓰게 되는 거죠. 시장 전체가 마취되는 것처럼 위험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말이죠. 앤드류 훈주의 이 말은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이기려고 아슬아슬하게 수익률 게임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제 우리 손에 훨씬 더 강력한 도구, 바로 비트코인이 있으니까요. 이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마치 눈 돌아가는 카지노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딜러를 이기려고 계속해서 더 큰 판에 베팅해야 하죠.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묵묵히 가치가 쌓이긴 든든한 금고를 갖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다른 모든 자산과 차원이 다른지 그 결정적인 이유, 딱 하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주식, 부동산, 심지어 멋진 미술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과 비트코인을 딱 가르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세상의 모든 건 비싸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금값이 오르면 더 열심히 땅을 파고, 아파트값이 오르면 아파트를 더 짓죠.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단 한 개도 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딱 2100만 개. 이게 끝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죠. 자, 보세요. 공급은 2100만 개로 꽁꽁 묶여 있는데 이걸 원하는 수요는 어떻죠?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자금부터 에너지, 결제,
보안,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까지 사방에서 이걸 달라고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폭발한다? 이건 뭐 엄청난 충돌이 예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폭락이냐, 폭등이냐. 그런데 이 논쟁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겠죠.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풀리거나. 그런데 재밌는 건 어느 쪽으로 가든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경제가 망하면 정부는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부각되겠죠? 반대로 경기가 막 좋아져서 돈이 넘쳐나면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해줄 진짜 담보가 필요해집니다. 역시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비트코인, 저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걸로 저걸 살 수 있다는 약속 증서, 즉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이 조각들이 결국 가리키는 실물은 절대 늘릴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극심한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내쉬는 마지막 거친 숨결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